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좀 엄살을 부렸잖아요. 그랬더니 따뜻한 격려의 말씀 그리고 걱정과 위로의 말씀들 댓글창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제 마음은 따뜻하게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나도 진심이 담겨있는 댓글들이 많아서 한 분 한 분 제가 감사의 말씀, 댓글에 대한 답변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좋은 영상으로 계속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제 마음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까요. 그 점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영상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아마존 주가 어디까지 올라갈까로 정해봤습니다. 아마존이 또 올랐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요. 3,182달러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장후에도 떨어지지 않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 댓글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아마존 사고 싶은데 좀 떨어지면 사고 싶어요 라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정보를 나누고 싶은데요. 여기 보시면 어저께 3.29% 올랐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5일 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면요. 주가가 무려 9%, 단 5일 동안 9.26%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상승치를 바라봐도 20%가 넘는 상승을 지금 아마존 주식이 보여주고 있어요. 6개월로 넘어가 볼까요?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올랐는지 보면요. 무려 69%라는 주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 비교하면 57.8% 정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5년 동안 아마존이 보여준 주가의 상승률은요. 무려 500%가 넘습니다. 즉 5년 동안 주식을 갖고 있었던 분은 5배가 넘는 그런 수익을 올리고 계신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아마존이란 종목은요. 우리에게 참 기회를 주지 않는 야속한 님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을 언제 사느냐 그거보다는 얼마나 빨리 사느냐 얼마나 매수를 과감하게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장기적으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데는 가장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봅니다. 또 다른 댓글 많이 올라오는 댓글은요. 아마존이 너무 올라서 곧 폭락할 거라는 소식이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아마존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여러 영상들에서 아마존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아마존뿐만이 아니고 빵 주식이 있죠. 기술주들이 너무 많이 뻥튀기가 되어 있어서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의 유튜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스톡 브로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스톡 브로커라는 것은 증권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증권 매니저, 펀드 매니저 같은 분들을 말을 하는 거죠. 이분들이 어떻게 수입을 발생시키는지를 우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이 브로커 분들은요. 수익을 만들 때 커미션을 받는데요. 그 커미션이 이치 트레이드에서 온다는 게 지금 키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치 트레이드라는 것은 매수와 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마켓에 있는 개인 주주들이 한 가지 종목을 살 때 또는 팔 때마다 커미션을 받습니다. 따라서 개개인의 브로커들 입장에서는 또는 브로커들이 몸담고 일하고 있는 주식 관련 모든 투자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가능한 한 많이 팔고 많이 사고 계속 사고 팔고를 반복할수록 그 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식 관련 뉴스나 기사들을 살펴보면요. 굉장히 과장된 그리고 조금 뻥튀기 된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장에 약간 겁을 줘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팔게끔 유도하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주식이 지금 굉장히 유망하다. 그래서 지금 시기를 놓치면 큰일 난다. 빨리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매수를 유도하는 그런 기사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정기적으로 투자 회사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타겟 프라이스 그리고 스톡 웨이팅을 내놓죠. 그래서 이 주식은 지금 바이 해야 된다. 이 주식은 셀 해야 된다. 홀드 해야 된다. 그리고 예상 주가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자극을 주식 투자자들에게 줌으로써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가능한 한 자주 사고 팔아서 그들의 수입을 극대화시켜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기 투자는요 스톡 브로커의 무덤입니다. 미주은을 애청해 주시는 우리 장기 투자자 분들은요 어느 정도 메디아나 아니면 투자 회사의 어널리스트들이 발언하는 것을 걸러서 들으실 필요가 조금 있어요. 아마존이 갑자기 내일 모레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기사가 뜨더라도 꿋꿋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시 두 개의 질문에 돌아와서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 가지 정보를 더 나누고 싶어요. 참고로요 아마존 Q2 어닝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7월 20
13일 목요일로 잡혀 있는데요. 7월 22일이 테슬라의 어닝이었죠. 따라서 7월 22일, 7월 23일 연속으로 우리가 굉장히 재미있게 체크할 수 있는 어닝 데이시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7월 23일 같은 경우는 아마존 어닝인데요. 이 날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어닝이 갑자기 줄어들었죠. 지금 컨센서스 1.5이라는 거는 이번에 2020년 2, 4분기에 기대되는 어닝 퍼 쉐어가 한 주당 1달러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낮은 수치죠. 여기 보시면 year on year가 뭐냐면 작년 2, 4분기랑 비교했을 때 무려 70.8%가 감소된 그런 금액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나쁘죠.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아마존의 쿼터리 EPS는 대부분 다 4, 5, 6, 7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 분기에만 지금 1.5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조한 EPS, 어닝 퍼 쉐어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마켓에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난 4월 말 5월 초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1, 4분기의 실적을 아마존이 발표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마켓에 던졌죠. 우리 아마존은 세컨 쿼터에 2, 4분기에 프로핏 전부를 4빌리언, 그러니까 40억 달러 정도의 2, 4분기 프로핏이 발생을 할 텐데 그 프로핏 전부를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어널리스트들이 Q2 아마존 어닝 전망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이너스로 생각하는 어널리스트들이 있어요. 일단 어닝에 대한 포캐스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날 우리가 7월 23일 날 아마존이 어닝을 발표를 할 때 만약에 그 저조하게 잡혀있는 포캐스트보다 어닝이 잘 나온다면 이미 마켓이 알고 있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오히려 점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1.5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조한 실적의 예상치를 그나마 달성하지 못하고 더 저조한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아마존의 주가가 순간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7월 23일 날 Q2의 결과가 예상보다 조금 저조했으면 그래서 한 줄에도 아마존을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요. 피터 린치가 우리한테 준 6가지 팁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Sell a stock because the company's fundamentals deteriorate, not because the sky is falling. 굉장히 멋진 얘기죠. 우리 피터 린치님께서 네가 가진 주식의 매도는 하늘이 무너졌다고 하는 게 아니다. 주식은 오직 그 기업의 근간이 무너졌을 때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아마존 주가가 7월 23일 어닝 발표날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거는 잠깐 하늘이 무너진 것 뿐이니까요. 우리 아마존 기업의 근간이 무너진 것은 아니니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목표 주가 산정 기본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 메서드라는 걸 사용할 건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이해하시고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요.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식 비전문가 미주은의 아마존 예상주가 산정 방법. 1번에서 말씀드리는 기본 방법은 지금 마켓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아마존을 위해서 한번 고안을 해본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법 한번 살펴보시고요. 나중에 성장주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보시고요.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영상이 한 가지 종목에 대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만약에 오늘 방송 보시고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시리즈로 만들어서 다른 종목도 리뷰를 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시리즈로 만들지 아니면 단편으로 그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가족 모두 너무 행복합니다. 구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인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로 목표 주가 산정의 기본 방법.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목표 주가를 계산해 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 메서드를 사용할 건데요. 공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시면요. 타겟 프라이스는 EPS 곱하기 PER이다. EPS 모르는 내용 아니시죠? earning per share. 한 주당 우리가 기대하는 earning이라는 것은 프로핏이죠. 그러니까요. 한 주식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프로핏이 얼마냐를 계산을 하고요. 거기다 곱하기를 합니다.
어떤 수치를 곱하기를 하냐면요. PER, Price to Earning Ratio죠. Price to Earning Ratio는 그 12개월 동안 우리가 벌어들인 수익, 그거랑 우리의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시가총액이 12개월 동안 발생한 수익의 몇 배까지 올라가 있느냐, 이것을 PE ratio라 그러잖아요. 그 PE ratio 곱하기 earning per share를 하면 타겟 프라이스가 완성이 됩니다.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우리가 한 종목의 내년 예상 주가를 산정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earning per share가 $2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PE ratio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입니다. 그러면 20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내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주식의 타겟 프라이스는 40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이 공식을 가지고요, 우리가 실제 종목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건데요. 애플이 2025년이 되면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관심 있으시죠? 한번 같이 계산해보죠. 애플이 현재 $382입니다. 그런 애플이 우리가 2025년에 EPS가 한 18.4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한 $12 정도 됩니다. 어닝 퍼 쉐어가. 그러던 것이 한 5년 후에는 $18가 넘는 어닝 퍼 쉐어로 발전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타겟 프라이스는 어떻게 될지 하나 더 필요한 내용이 있죠. PE 레이쇼를 알아야죠. 지금 애플의 경우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쇼가 30 정도 됩니다. PE 레이쇼 30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지금 애플을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의 가치는 현재 애플이 1년에 만들어내는 수익의 30배 정도는 내가 그 프라이스를 지불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 PE 레이쇼가 30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82로 애플이 매매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2025년 돼서 우리 EPS가 18.47달러까지 올라간다면 목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볼까요? 18.47 그리고 PE 레이시오 30 가져오고요. 곱하면 결국 $555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계산에 따르면 애플은 2025년에 $555까지 한 45% 정도 올라가는 거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공식을 아마존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금 $3,182까지 올라가 있죠. 같은 방식으로 EPS estimate 2025년에 됐을 때 과연 아마존의 EPS는 얼마나 올라가 있을까? 현재 EPS가 $20에 불과한데요. 5년 후에 우리가 150까지 아마존의 EPS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마존의 PE 레이시오는 152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마존의 주주들은 아마존이 12개월 동안 만들어내는 수익의 152배를 주고도 살 의향이 있다는 거죠. 굉장하죠? 자, 그래서 공식 대비해 보면요, 스톡 타겟 프라이스가 무려 $22,000 넘어가는 그런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보면 지금 $3,000에 불과한 아마존 스톡이 5년 만에 $22,000, 즉 7배 정도가 올라간다는 건데요. 굉장히 좀 과한 그런 넘버가 나왔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PE 레이시오가 152잖아요. PE 레이시오가 152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숫자가 얼마나 좀 터무니없는 숫자인지를 우리가 직감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새로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투자를 하면 152년 후부터는 수익이 올라간다. 152년까지는 투자금을 회수를 못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프로핏을 다 가져가도 여러분들이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회수는 153년부터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현명한 투자자라면 152년 동안 우리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투자금 회수가 안 되는 회사에 과연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 아무도 없겠죠. 그러면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152년이나 기다려야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도 왜 이렇게 인기가 많고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까요? 그거는 현재 어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프로핏이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아마존의 넷 마진이죠. 1%, 2%, 4%, 4%, 3%, 5%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존은 넷 마진율이 5%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S&P 500의 평균 넷 마진, 프로핏 마진이 10.7%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도 10%가 넘는 마진율을 기록하는데 세계적인 기업, 정말 잘 나가는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5%도 안 되는, 때로는 1%, 2%밖에 안 되는 마진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가 이상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닝이라는 것은, 프로핏이라는 것은 매니플레이션이 가능하다,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어카운팅 시스템을 얘기할 때요, 크게 캐시 어카운팅 시스템이 있고 어크롤 어카운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캐시 어카운팅 시스템이라는 거는 현금이 나한테 들어오면 수입으로 잡고 현금이 나가면은 지출로 잡는 게 캐시 어카운팅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통상 사용되는 어카운팅 시스템은 어크롤 어카운팅 시스템이라는 걸 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캐시와 상관없이 우리가 실제로 그 수익을 창출할 때 창출하는 액티비티 혹은 비용이 나가는 액티비티가 발생한 그 당시에 회계장부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 전기세입니다. 우리 전기세 고지서 오면은 돈 내잖아요. 그 고지서가 언제 오죠? 다음 달에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크롤 어카운팅 시스템을 적용을 하면 이번 달에 발생한 그 전기세는요, 이번 달 비용으로 잡습니다. 다음 달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금액은 예측이 되겠죠. 실제로 청구서에 써 있는 내가 캐시를 지불해야 되는 그 금액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터기를 설치해 놓고 이 정도 이번 달에 전기세가 발생을 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서 그만큼 잡아놓는 겁니다. 이 잡아놓는 금액을 어크롤이라 그래요. 또 하나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연말에 직원들이 보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연말에 보너스가 한꺼번에 나가면 엄청난 양의 캐시가 나가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캐시 어카운팅 시스템이 아니고 어크롤 어카운팅 시스템이기 때문에 연말에 보너스를 일괄적으로 12월 달 또는 1월 달에 지급을 한다고 해서 그 12월 달에 모든 비용을 기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2개월 동안에 꼬박꼬박 어크롤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달에 10분의 1, 2월 달에 10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어도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위해서 차곡차곡 적립식으로 비용을 기록을 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카운팅 시스템을 운영을 하다 보니 결국 그 얘기는 프로핏을 극대화할 목적이 있다면 비용을 딜레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CEO나 다이렉터들이 마음만 먹으면 비용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아니면 연기함으로써 그 달 아니면 그 연도에 프로핏을 내가 마음대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상한 경우죠. 왜냐하면 일부러 지금 넷 마진율을 줄어들잖아요. 이 아마존은 지난 10년, 20년간 아마존의 경영진이 회계장부를 꾸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직 성장에만 관심이 있지 어닝 그리고 프로핏에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아마존은 아직도 창업자가 이끄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창업자가 이끄는 회사이기 때문에 내 회사잖아요. 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월급장이 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직 내가 어떻게 하면 마켓에 1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독과점을 형성해서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커다란 경쟁 상대 없이 왕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요, 과연 그 회사의 CEO 자리에 누가 올라와 있느냐? 창업자가 아직도 회사를 이끌고 있느냐 아니면 월급쟁이 사장이 매년 2, 3년에 한 번씩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느냐는 굉장히 투자를 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주식 비전문가 미주은의 아마존 예상 주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계산했던 예상 주가 너무 높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방식을 한번 적용해 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방식은요, 아마존 뿐만이 아니라 베이비 성장주한테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베이비 성장주라는 것은 대부분 아직 매출만 있지 어닝이 없는 회사를 얘기하죠. 프로핏을 못 만드는 회사들, 아직 꾸준히 적자만 내고 있는 미래의 성장주들, 이런 성장주를 평가할 때는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리는 이런 방식을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식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아까는 earning per share였잖아요. earning per share 대신 revenue per share가 들어가고요. 지금은 price per sales, price to earning이었잖아요. PE ratio 대신 PS ratio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earning 대신 revenue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자, 그러면 이 방법을 가지고 아마존의 예상 주가 2025년에 어느 정도 올라갈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공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revenue per share 곱하기 price per sales ratio입니다. 먼저 revenue per share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revenue per share라는 것은 레비뉴가 우리가 총 매출이 얼마가 발생할지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
발행 주식의 개수로 여기 보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2025년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총 레비뉴가 690빌리언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마켓의 어널리시스트들이 예상치를 내놓은 겁니다. 시킹 알파라는 웹사이트에서 찾은 그런 자료고요. 그리고 지금 shares outstanding, 그런 발행 주식 개수가 지금 몇 개냐를 살펴봐야겠죠. 아마존은 현재 거의 5억 개 정도의 발행 주식이 있습니다. 498 밀리언이죠. 100만, 1000만, 억. 5억 주 정도가 지금 현재 발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식에 대입을 하면 690 빌리언 달러를 5억 주로 나누면 한 주당 만들어내는 레비뉴, 2025년이 됐을 때 한 발행 주식당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레비뉴의 양이 1385달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공식의 두 번째 거, Price per Earning Ratio가 아니고요. Price per Sales Ratio죠. 제가 지난 5년 동안 아마존의 Price to Sales Ratio를 쭉 해서 평균을 내놨습니다. 평균을 내봤더니요, 지난 5년 평균은 Price to Sales Ratio의 평균은 3.4가 나왔습니다. 공식에 대비를 해보면요, Revenue per Share 곱하기 Price to Sales Ratio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같이 계산해봤듯이 Revenue per Share는 1385달러였고요. 그리고 Price per Sales Ratio는 3.4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타겟 프라이스는 1385달러 곱하기 3.4, 결국 4700달러 정도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아마존의 예상 주가, 2025년 예상 주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아마존의 예상 주가를 계산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Earning per Share, 그리고 Price per Earning Ratio, PE 레이시오를 이용한 거였고, 그 결과는 22,000달러였습니다. 두 번째 공식은 earning 대신에 revenue를 넣어서 revenue per share, 그리고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로 price per earning이 아니고 price per sales ratio로 바꿔서 계산을 했더니 예상할 수 있는 주가가 4,700달러로 떨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5년 후에 아마존의 주가는 22,000달러와 5,000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구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변수들이 좀 있죠.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아마존의 과거 평균 PE 레이시오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지난 5년의 평균 PE 레이시오는 148이고요. 지난 10년 평균 PE 레이시오는 306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타겟 프라이스 22,000달러를 계산해 놓고도 레비뉴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한 이유가 뭐냐면 PE 레이시오가 150이 넘는다는 것은 보통의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신뢰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레비뉴로 바꿔서 공식을 대입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난 5년의 평균을 살펴봐도 그렇고 지난 10년의 평균을 살펴봐도 그렇고 이 150이라는 PE 레이시오가 결코 이상한 PE 레이시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존의 주가는 100이 넘는 PE 레이시오가 있으면서 계속 성장한 그런 주예요.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성장해 왔는데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PE 레이시오가 어색하게 느껴질 이유가 없는 거죠. 따라서 5년 후에 22,000달러까지 아마존의 주가가 상승한다는 이 계산은요,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PE 레이시오를 참고를 한다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마존은 2012년 이후에 지난 8년 동안 자사주 매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가가 추가로 상승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사주 매입을 8년 이상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식의 개수가 계속 넘쳐나는 거죠. 하지만 그 주식의 개수를 줄여줌으로써 한 개의 주식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높여준다면 우리가 현재 계산한 이 숫자보다는 더 좋은 예상 주가를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2025년에 기대되는 매출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타겟 프라이스는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가 되지 않았죠. 향후 6개월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아마존이 갑자기 엄청난 발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존이 AI의 강자로 우뚝 설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현재 온라인 쇼핑 아니면은 클라우드 비즈니스에 집중하고 있는 아마존이 그보다 더 큰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면 이 4,700달러는 9,000달러, 8,000달러, 아니 10,000달러, 20,0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이 숫자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4,700달러는요. 현재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매출 모델만 가지고 계산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숫자가 너무 많이 등장을 해서 약간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너무 지루한 시간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만약에 한 종목의 미래 주가를 계산하는 이런 영상 다시 보고 싶으시면 희망하는 종목들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금요일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